없잖아. 그러면 갑자기 요즘에 새로 나온 게 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Many different kinds of calligraphy works. 자, 많은 다양한 종류의 calligraphy 작품들이 from long ago, 오래전으로부터의 그런 많은 작품들이 can be found, 발견될 수가 있는데요.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답니다. 자, look at the two examples. 자, 두 가지의 사례를 살펴봐라. From Korea and the UK below. 자, 아래에 있는 한국 그리고 영국에서 나온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보랍니다. Can you tell the difference? 여러분은 그 차이를 여기서의 텔이 구별하다는 뜻이죠. 구별하다. 자습서에는 말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된 거죠. 이씨 그림을 보여주고 이씨요 차이를 말하라고 해야지. 다음엔 선생님이 자습서 만드셨다는데. 자습. 제가 안 만들었어요. 뭐라 못 들은 거야. 어떤 글씨체가 좀 다르다. 아, 저는 이렇게 글씨 잘 못 써요. 네. 자, 이어서 The last one was created by 추사. 자, 왼쪽 작품이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건 이제 work겠죠, work 작품. 그래서 왼쪽 작품이 추사에 의해서 창작됐는데 이제 추사가 in th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그러니까 조선왕조 시대에 이제 추사에 의해서 이제 그려졌답니다. 자, the characters were painted with a soft brush. 자, 그 글자들, 문자들은 이제 그려졌는데 부드러운 붓으로 그려졌대요. 그럼 일단 여기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캘리그래피가 이미 조선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캘리그래피 아니 그 조선 시대 붓글씨가 캘리그래피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만 붓을 썼나요? 그럼 뭘 써요? 연필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 전부터 계속 붓 썼을 텐데 그런 거 다 캘리그라피. 그렇죠. 그게 다 캘리그래피 아니에요? 다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캘리그라피에 감정이 들어갈 거. 아니 얘네도 감정은 넣었겠지 뭐. 아니 저기 뭐야 그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왜 그 난 같은 거 막 그리잖아. 막 이렇게 조선시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난 그리잖아요. 막 이러면서 제발 국가사가. 아니에요. 어? 말 아니에요. 조용히 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어쨌든 캘리그래피가 어쨌든 일종의 붓글씨 같은 거니까. 그렇죠. 조선시대가 어찌 보면 원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the rival. 자, 오른쪽 것, 즉 오른쪽 작품이 the Canterbury Tales. 자, Canterbury Tales라는 그 오른쪽 작품이 was created by 여기서 뭐 어쩌고 나왔고 어쩌고 많게 뭐 나왔는데 어쨌든 1400년대 후반에 뭐 여기서 이제 만들어졌대요, 영국에. 자, 그래서 그게 펜으로 쓰였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조선시대는 그 붓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녀석 캔터베리 이야기 이거는 뭐 펜으로 쓰였답니다. Different writing tools led to. 이 led to는 뭐뭐로 이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필기구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죠? 필기구들이 different styles of calligraphy. 그래서 다른 calligraphy 스타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펜으로 이제 쓰였는데 각자 다른 필기구가 각자 다른 calligraphy 스타일로 이끌었다.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펜으로 쓰느냐, 뭐 붓으로 쓰느냐에 따라 당연히 스타일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Of course, 물론 all calligraphers had to practice hard. 자, 여기 이제 had to의 동사원형 나와 있죠? 뭐뭐 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뭐뭐 해야 됐다. 선생님, 여기 1400년대 후반에 있잖아요. 아, 네네. 데일리는 초반에라 나와 있어요. 어? 데일리. 어떤 게 얼리로 나와 있어요? 네, 얼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얼리였는데 왜 레이트가 대체 어디가 얼린데? 진짜로. 어? 아 진짜? 문이랑 크기랑 달라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교과서가 맞겠지. 그치, 교과서가 맞겠지. 아, 교과서에는 뭐로 나왔어요? 아, 뭐야? 근데 이거 자습서 만든 게 교과서 거기서 포함하니까 여기 맞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잠깐만. 여기 혹시 모르니까 이걸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학교에서 나눠준 학습지도 그 교과서 거기서 나온 그러네, 여기는 인디 얼리로 나와 있네. 여기는? 어떤 거죠? 아는 사람? 교과서를 봐야 알겠네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잘못되고 그게 없는데 왜 저게 저렇게 나와 있지?
예, 우리는 얼리로 알죠, 뭐 1400년대 초반으로. 네. 아니 그냥 검색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캔터베리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 거? 아니 잠깐만. 아니 혹시라도 이제 뭐 내용 일치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봅시다. 캔터베리 이야기. 연도. 1400년대. 근데 막 교과서에서 막 따르게 쓰는 거 아니에요? 1380년도에 집필되기 시작해서 1400년 초서가 사망함으로써 이완의 초기네, 명성. 얼리네. 그러면은 여기 나무 잎이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은 1400년대 초겠네요. 1400년대 초. 예, 원리가 맞네요. 네네네네. 뭐 검색해보면 알죠. 뭐 언제 만들었는지. 네. 자, 아무튼 나 다시 돌아와서. 물론 모든 캘리그래피 작가들이 had to practice hard. 자, 열심히 연습해야 했겠죠. 그러니까 각자 뭐 펜으로 쓰냐 붓으로 쓰냐에 따라 뭐 스타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죠. To make their unique styles. 그들 자신만의 좀 고유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2에서 이제 주되게 다룬 내용은 무엇입니까? 초반부에 나와 있었죠. 캘리그래피가 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아까 영국에서는 1400년대 초 이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캘리그래피의 역사에 대해서 다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3번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이제 투데이 하면서 나오는데 이 캘리그래피의 어떤 얘기를 또 말할까? 한번 볼까요? Today, calligraphy is widely used around us. 자, 오늘날 캘리그래피가 우리 주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본문 2에서는 캘리그래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본문 3번에서는 캘리그래피의 좀 사용, 뭐 범용성, 사용처, 쓰임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You can find designers' artistic touches.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어요. 디자이너의 예술적인 어떤 터치를요. 이런 거, 손길, 붓질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Movie posters, book covers, music CDs, and clothes. 그래서 영화 포스터, 뭐 책 표지, 음악 CD, 뭐 의류 이런 거에 다양하게 우리가 이 캘리그래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Below are some examples.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 특수구문할 때 배웠죠. 앞에 below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동사 도치된 겁니다. examples s 붙었으니까 복수형으로 쓴 거예요. 자, 아래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Look at the title on the movie poster. 자, 영화 포스터의 제목을 보랍니다. 어떤 영화인데? 아이 참. 자, How do you feel? 당신은 어떻게 느낌이 듭니까? Can you imagine? 당신은 상상할 수 있나요? The monster's big mouth, sharp teeth, and ugly long tail. 자, 그래서 그 몬스터의 커다란 입,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못생기고 긴 꼬리, 뭐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 뭐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나 보죠. How about the title on the fantasy novel? 자, 그러면 그 판타지 소설에 있는 제목은 어떠냐? How about은 뭐뭐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Do you see Harry's lightning and the wizard has? 자, 이거 뭐 해리포터 얘기하는 건가 보죠? 그래서 그 해리의 번개와 그 마법사의 모자를 여러분은 보이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뭔가 이렇게 글씨로서 표현한 건데 글씨이면서 동시에 약간 그림 같은 게 그림같이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뭐 그런 게 요소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본문 3번에서는 다시 한번 캘리그래피의 범용성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 옷 같은 데도 막 이렇게 캘리그래피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고, 저는 좀 많이 본 게 에코백에서 많이 봤어요. 에코백에 보면은 왜요? 소율이 뭐? 등짝이. 이게 캘리그래피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인에 하죠. 사인에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정작 본인은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모범했는데 이러면서. 자, 본문 4번 볼게요. 얘는 또 이제 어떤 내용인가? 첫 문장 보면 또 사이즈가 나오겠죠. Anyone can start to write calligraphy. 자, 누구나 캘리그래피 쓰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자, 정말 흔하지만 의외로 자주 나오는 게 이 start 뒤에 ing냐 to냐라는 거 은근 잘 나오죠. 예, to도 가능합니다. to write 써도 돼요. writing 써도 되고요. 자, 누구든지 캘리그래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나올 만한 내용은
캘리그래피 쓰는 뭐 방법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뭐 준비물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It's not easy. 자, 쉽지는 않대요. 아니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쉽지는 않대. To write by hand well at first. 자, 처음에는 손에 의해서 잘 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But 하지만 practice makes perfect. 여러분, 요게 아까 빈칸에 나왔던 시험이었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Don't judge. 네, 저 봤어요. 노트 저지가 뭐야? 그 책이 앞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아니 그거는 다른 복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요거는. 5번이었어요. 네, 요 자리죠, 요 자리. 그렇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부분. But love, practice makes perfect. 변형만 했죠. 그렇죠. 그래서 2점입니다. 네. 점수가 짜죠. 작아. 네. 2점 많이 작아. 그냥 외우면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어서 keep trying and make it part of your everyday life. 여기서는 이제 일단 해석 먼저 보면 계속해서 노력하래. 그리고 make it 그것을 part of your everyday life니까 너의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어라. 아까 전에 제가 그 목적격보 해석할 때 뭐뭐로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다시 너의 일상생활의 일부로 그것을 만들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은 당연히 캘리그래피를 말하는 거겠죠. 캘리그래피를 너의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어라.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화하라는 소리예요. 습관으로 만들라는 거겠죠. 일상의 일부로 만들라는 거.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습관으로 만들라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두 가지만 잡아보자면 첫 번째, 여기서의 it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그것이에요. 그것, 대명사 it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it은 아까 말했던 calligraphy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everyday라는 거 붙어 있으면은 이게 형용사로서 일상적인이라는 뜻이 돼요. 일상적인.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every, 띄고 day가 이제 부사로서 매일이라는 뜻입니다. 뜻이 달라요. 띄어쓰기에 따라서. every day 붙어 있으면 일상적이고 every 띄고 day면 매일매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또 명령문이 나왔네요. Arrive with your feelings.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써보래요. On birthday cards, bookmarks, or gifts. 그래서 생일 축하 카드라던가 아니면 뭐 북마크라든가 책갈피 그리고 선물 이런 거에다가 한번 너의 감정을 담아서 써봐라. Soon you will build up. 곧 여러분은 만들게 될 겁니다. Your own world of calligraphy. 여러분 자신만의 calligraphy 세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 즉 너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너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만들게 될 것이다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마지막 문장에서는 캘리그래피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연습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중점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결국 공통된 소재는 캘리그래피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은요 정리하기가 사실 되게 좋은 글이거든요. 본문 1부터 4번까지. 왜냐면 딱딱딱딱 내용이 다 다릅니다. 본문 1번이. 자, 일단은 본문 우리 첫 번째 나온 거는 뭡니까? 도입부였죠. 도입부로서 이제 calligraphy 뭐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제 소개를 한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개. 그리고 본문 2번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calligraphy의 역사에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기원까지는 아니고요.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아니고 calligraphy가 이제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calligraphy의 어떤 좀 역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좀 그냥 예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거 역사라고 표현할게요. 두 개로 나눠서 설명했죠? 한국 거랑 영국 거랑 이렇게. 그리고 본문 3번에서 얘기한 거. 본문 3번. 예, 그렇죠. 사용처죠, 사용처. calligraphy의 사용처. 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분야에서 사용되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된다. 영화 포스터나
책 표지, 음악 CD, 뭐 의류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된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4번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캘리그래피를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대신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캘리그래피를 이제 배우는 것에 관련된 거죠. 캘리그래피 배우기인데 배우는 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다. 대신 연습을 좀 많이 해서 너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만들어봐라. 그냥 이 정도가 되는 거니까 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캘리그래피 명사로서 딱 뭔가 떠오르는 게 없네요. 캘리그래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말에 덧붙여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본문 4번은 좀 도식화로 해볼게요. 그래서 캘리그래피는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범용성이 있지만 연습을 많이 해갖고 어떻게 해라?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만들어봐라. 고유한 스타일을 한번 창조해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는 정말 짤막짤막하게만 이제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본문 정리를 하실 때는 얘네들에다가 살만 조금 더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만 좀 붙여서. 그리고 이번 단원의 주요 어법이었던 이제 현재 분사 그리고 가주어진 주어가 본문 곳곳에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따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오늘 50개야 몇 개야? 50개였지? 카톡 5개 써서 읽은 거니까. 수시한글 다 나오잖아. 모르겠어. 근데 영어 수행자가 공부 안 하고 있는데 되게 좋았다. 오, 잘했네. 조금만. 지팡이 못 잡고. 지팡이가 뭔지 몰랐어. 스티브. 그거 너무 귀여워.
이거 몇 살이에요? 얘가 6살, 얘가 4살. 근데 얘가 8개월 만에 태어나고 7개월 만에 태어나고 모임 아까 그래. 귀엽지 않아? 친구들 좋아하네. 우리는 굉장히 친해. 나 선생님도 차이 안 나는데 우리 진짜 근데 이게 나이 차가 좀 나야지 이게 좀 귀여워지고 그래서 나 조커를 좋아해. 그치 그 조카를 보는 마음에서 우리가 언니랑 얘가 쟤네는 우리 와 진짜 찔다 확실히 이게 서양 사람이랑 코리안이면은 눈이 남편시키고 문제까지 파란색이어서 애기 눈 파래? 아 맞아 사촌이랑 검정색이랑 달색이야. 달색. 나도 가지 아빠 달색이야. 아니 렌즈를 안 꼈거든? 역사쌤이 계속 뺐냐는 거야 아니요 저 렌즈 못 껴요 갑자기 그래서 내 렌즈 끼인 줄 알아 끼냐고 말하는데 사실 그건 안 믿어 이제 뭐 얘는 진짜 노랗네 근데 걔는 뭐지? 얼굴이 튼튼해요 표정이 좀 아가리인데 슬픈 케이스지 지나 단어에 스틱 나온다 스틱 스틱박스 그거 뭐지? 응? 그거 뭐지? 이쁜데? 지금 멘트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 그거 전마다 가서 하나가 그 전날에 이때까지 올라오고 자가지고 파란색까지 가고 귀엽네 다섯 개 나 A 날라갔어 나 만점 받아야 돼 왜? 생일은 왜 저리 낮춰? 마이너스 7점일까? 마이너스 7점이라고? 나 그만은 안 했어 그게 아니고 아니 둘이 합쳐서 40점 만점에 마이너스 33? 33이면 너 시험이 너무냐? 저번 시험 3점 받았어 딱 90만 90이요? 90 뭐였어? 만점 받아야 근데 난 솔직히 영어는 비 맞아도 괜찮다 생각해 90 곱하기 10분의 1몇 퍼센트지?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 딱히 영어 수행 평가에 미련이 없어 너무 10점 같아 60점이면 30점을 받아야 되니까 만점 받아야 돼 괜찮아 아 그래? 괜찮아 우리 엄마는 수행 평가 점수 관심 없어 83점만 받으면 되니까 축하해 단어 공부했나? 잉글랜드가 잉글랜드야? 영국 그니까 얘 잉글랜드가 잉글랜드 49점 7번 61 이게? 6K도 영국이지 어? 두 개 다 영국인가? 아메리카노 인글리시 잉글랜드가 영국 아니에요? 뭐라고요? 잉글랜드가 영국 아니야? 네 맞아요 잉글랜드가 잉글랜드 중간고사를 80점만 받아서 A네. 축하해 인생 열심히 살았다
자, 근데 저 만점 받기도 하고 근데 또 봅시다. 일단 그 7과의 그래머 빌더 교재를 그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에브리데이잖아요. 에브리데이. 오늘 50개 먹어. 응? 한 50개 먹어. 네. 불규칙은 뭔데? 불규칙은 다음 시간부터. 내가 이거 안 줬구나. 마른 기침이 나는 이유가 오늘 7번 한다. 네, 오늘 7과만. 어. 불규칙만 주면 심심하죠? 아이즈 뽑았어요? 네? 에이. 왜 우리 항상 같이 그거야? 근데 저희 이번에 PP 나오는 거 없지 않아요? 현재 나도 봐봐요. 먼저 저거 한 거랑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봤어요. 아니 지금 첫 방은 맨 처음부터 분사 파트인데 과거 분사가 안 나와. ING도 나오는구나. 네, 문제 분사니까. 그럼 인정할게요. 이번 줄 ING를 아니 분사 자체가 ing랑 pp인데 계속 시험 보겠네요. ING 이번에. 쉽잖아 근데 솔직히. 야 행복해요. 거의 너네 사실 ing pp에서 틀린 적 거의 없잖아요. 누가 그래? 어? 뭐라고? 팔 아프다고? 근데 진짜 그거 팔 아파요. 노동이에요 이거. 알았어요. 네. 저러실 것 같았어. 일단 현재 분사에 있는 내용을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냥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필기해야겠죠. 자, 일단 내용 한번 보자. 분사는 동사의 형태를 바꾸어 형용사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고 뭐 이렇게 명사 뒤에 위치시킨다 뭐 어쩌고 나와 있고요. 자, 바로 넘어가서 이 페이지의 설명도 한번 보자면 방금 전에 읽었던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분사의 형태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사실 분사에서의 핵심은 결국에 분사의 형태를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burning house 하면은 불에 타고 있는 집, 진행 중인 거죠. burnt house 하면은 이미 다 타버린 집이 되는 거고요. falling leaves 하면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이 되는 거고 fallen leaves는 이미 떨어져 있는 나뭇잎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분사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경우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 해갖고 예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시들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것 이것도 역시나 중학교 2학년에서 정말 단골로 나오는 문제 중 하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는 직접 해봐야겠죠. 분사가 participle이에요. participle. 그래서 PP. 네네네, past 맞아요. participle. 자, 그러면은 아주 처음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필기를 좀 잘 해주시고요.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자, 분사부터 가보겠습니다. 제가 거의 뭐 내신 대비 지난 중간고사 초창기 때 이제 설명을 했던 건데요. 이 분사라는 녀석을 하기 전에 앞서서 준동사 파트부터 제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준동사 파트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이 동사라는 녀석이 이제 사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말의 맨 마지막에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서술어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동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라는 녀석이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동사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빼서 중요한 특징들 이런 거를 빼서 만든 집단이 바로 뭐였습니까? 준동사였죠. 준동사. 예전에도 말했지만 여기서 준이라는 말은 비슷하다라고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준동사라는 거의 정의는 결국 뭐냐면요. 동사와 비슷한 녀석을 말하는 거죠. 동사와 비슷한 녀석. 하지만 이 비슷하다는 말 자체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는가? 동사는 아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진이랑 채은이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둘이 동일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저 눈코입 닫아야 했어요. 그냥 똑같아요. 자, 그래서 비슷하다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동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비슷하다라는 말에 이제 뭐가 비슷한지를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형태, 네, 생김새가 비슷하죠. 동사랑 생긴 게 비슷하고요. 두 번째는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들이 비슷했었습니다. 자, 이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맞아요. 태를 표현할 수 있다. 제가 세 번째에다 썼었어요. 또, 그렇지.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또, 그렇지. 긍정과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다 까먹어도 얘만 알면 되는데 정작 얘만 까먹고 얘네 셋만 기억하는. 자, 어떤 거냐면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주어가 오고 뒤에는 보어 또는 목적어 이렇게 등등 형식에 따라서 온다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요게. 아유, 색깔 하나만 넣었습니다. 파란색. 요거. 요게 우리가 준동사를 배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동사에 대한 걸 한번 간단하게 봤는데 이 준동사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난 기출문제로 정의하는 문법에서 배웠던 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배울 분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개가 전부 다 동사랑 비슷해요. 뭐가?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도. 하지만 동사는 아니라는 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복습 겸 해보자면 어차피 우리가 이번 가주어진 조에서 투부정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간략하게 보자면 부정사라는 거는 명사, 형용사, 부사의 품사 역할을 하죠. 동명사는 이름에 써있다시피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품사가 명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분사라는 녀석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써줄 텐데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동사 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사라는 녀석 우리가 배울 거는 요 놈이니까 요 놈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개념부터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분사라는 녀석의 말 뜻을 알아야겠죠. 분사. 한번 볼까요? 분사. 여기서 사라는 건 이제 말씀 사자죠. 여기서 분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수학에서 분수 있죠. 분수 나누기 할 때 그 분수의 분과 똑같은 즉 나눌 분자예요. 나눌 분자. 그러니까 이거는 나뉘어진 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분사의 말뜻이 나뉘어진 말이라는 뜻이야. 나뉘어진 말. 그럼 나뉘어진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동사에서 파생돼서 부분으로 된 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동사였는데 동사를 변형시켜서 일종의 한 부분이 된 말. 그래서 이제 분사라고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분사라는 건 다시 한번 뭐다? 동사를 형용사로 변형시킨 형태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요 participle이라고 불러요. 아까 여러분이 말했죠. participle이라는데 여기 보시면 part라는 단어 보이시죠? part 부분이잖아. 부분. 됐어요? 그래서 분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여러분이 잠깐 말했지만 과거 분사, 과거는 영어로 past, 분사는 participle. 그래서 줄여서 pp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현재 분사는 왜 그렇게 줄임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분사를 줄임말로 쓰려고 해보니까 현재가 영어로 present잖아. 그럼 현재 분사도 pp가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겹치잖아. 게다가 현재 분사는 전부 다 ing형이죠. 근데 과거 분사는 일반적으로는 ed형을 많이 쓰지만 우리가 불규칙 동사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현재 분사는 그냥 편의상 ing형 이렇게 부르자. 과거 분사는 pp라고 줄여서 부르자. 이렇게 이제 좀 통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2번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종류 그리고 해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분사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2번. 왜냐면 분사에서 내는 시험은 다 이걸로 내는 거예요. 사실상 고3 아니
토익, 토플, 테스트까지도 다 이걸로 돼요. 다 이걸로. 그래서 우리가 분사라는 파트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녀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자 기초이자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종류로 나뉘어지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아까 말했다시피 줄여서 PP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명칭이 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참 이름을 잘 못 지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모든 이 영문법의 기반은요 다 이제 일본식 영문법에서 이제 기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이제 명칭을 만든 거예요. 명칭을 만들고 그 만든 명칭을 우리말 버전으로 해석한 게 지금의 우리나라의 영문법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 언어학자가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한 거냐면요. 과거 분사가 일반적으로 동사의 이기형으로 생겼잖아. 그렇지? 일반적으로. 근데 동사의 이기형이라는 건 사실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잖아요.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긴 분사라고 짓자 해서 과거 분사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름 자체가. 그럼 얘는 왜 현재 분사냐? 깔맞춤한 거야. 얘가 과거 분사잖아. 그럼 IS는 뭐라고 부를까? 그럼 과거니까 현재라고 하자. 그래? 현재 분사.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명칭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각각의 분사는 전부 다 의미를 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현재 분사가 두 개의 의미, 과거 분사도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나눠서 보자면 자, 이것도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능동의 의미 그리고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능동과 진행. 자,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수동의 의미 그리고 완료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이 각각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완전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능동의 반대가 수동이고요. 진행의 반대가 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능동 수동이 반대 관계라는 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진행과 완료가 왜 반대 의미냐? 진행은 뭔가를 하고 있는 건데 완료는 끝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해석을 어떻게 하냐? 능동은 뭔가를 하는으로 해석이 되죠. 진행은 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해석이 된다. 자, 그다음에 수동 같은 경우는 뭐뭐가 되는 뭐뭐해지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완료 같은 경우는 뭐뭐된 뭐뭐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위에서 잠깐 말했는데 이 분사라는 녀석은 동사를 형용사로 바꿨잖아요. 형용사. 분사가 형용사란 말이야. 아까 제가 쓰다만 게 형용사라는 거는 결국에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보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도 똑같습니다. 형용사잖아. 형용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다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게 보이십니다. 그렇죠? 형용사 자체가 원래 니은자 받침이잖아. 뭐 예를 들어서 행복한, 예쁜, 기쁜, 슬픈, 아픈 다 니은자 받침이죠. 형용사 해석은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니은자 받침으로써 해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정말 간단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종류와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여기 좀 지우고 아까 우리가 이제 책에서 이제 다뤘던 거는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요거예요. 잠깐 다시 한번 보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요거 제가 방금 전에 써준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분사의 수식 관계 해갖고 나와 있는데 지금 책 기준으로는요 이 수식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어요. 즉 보어에 대한 거는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 기준으로 보어에 대한 걸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보어에 대한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보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것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너무 딥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이제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